느낌 예상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 그지? 자신감 있게 돌릴 수 있겠지. 네, 방금 전 차를 렌트하고 왔고요. 연비를 초기화할게요.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소형 SUV인 XM3를 렌트해봤습니다. 이 차는 이제 외관 모습부터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요. XM3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도 와이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형 SUV 꼭 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XM3를 렌트해서 오게 됐어.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볼게. 앞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차가 뭔가 낮고 넓고 이 크기 끝보다는 뭔가 웅장해 보인다고도 할 수 있나? 전부 다 좌우로 길게 뻗은 여기도 통일감이 있고 크롬 장식이 이렇게 와서 봐봐봐, 헤드라이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온 느낌이지. 그래서 우리가 옷 입을 때 있지, 좌우로 이렇게 줄무늬 있는 옷을 보면 사람이 더 뚱뚱해 보이고 위아래로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옷을 보면 더 그 사람이 날씬해 보인다고 하잖아. 얘는 차는 작지만 디자인적으로 낮고 넓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가로로 이렇게 쭉쭉 뻗은 느낌이고, 물론 플라스틱이지만 이 아래도 뭔가 통일감이 있어서 보기 좋아. 디자인 참 잘한 것 같아. 이 새로 나온 이 르노 삼성의 모습 보면 SM6나 QM6도 보면 국산차 맞나 싶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자, 이것도 보니까 MFR 타입이야. 안에 이 반사판 거울이 있고 실제 LED는 여기 위에 하나 둘 세 개만 딱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아. 자꾸 말하지만 MRF 타입이고 해서 프로젝션 타입이라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살펴보자. 안개등도 LED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여기 사이에 보면 이거 에어 인테이크인데 구멍이 꽤 크다. 여기 보면 이 차는 차간 거리 유지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랑 레이더 센서 같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 자, 215에 60R 17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어. 그럼 60 시리즈라 썼다는 거는 이게 많이 두껍다는 거고, 그래도 승차감에 충분히 일조할 수 있다는 거고, 타이어를 두꺼운 걸 써서 이 휠하우스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들어 지금. 이거는 그냥 장식인 것 같아.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구멍이 뚫려 있거나 하지 않고, 사이드 미러 밑에 LED 이렇게. 자, 옆에서 봤을 때야말로 이 차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 앞에 아까 말했다시피 낮게 올라와서 일반 SUV처럼 올라갔어, 여기까지는. 근데 어떻게 돼? 뒤에가 갑자기 쑥 내려오면서 쿠페처럼 보이게 내려와서 마지막에 트렁크 리드까지, 이 측면부가 바로 아이덴티티를 대변해 준다라는 느낌. 이 차가 SUV라고 보이는 것 중 하나는 최저 지상고라고 하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최저 지상고가 가장 높은 차이고 많이 올라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옆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여기 보면 두껍지? 쭉 나와서 마무리까지 있는 거는 SUV들이라면 이렇게 들어가거든. 근데 있잖아. 오히려 그렇게 밑에 플라스틱이 들어감으로써 차체가 높이 띄워져 있는 승용차, 그냥 세단을 보는 것 같아. 지금 저 하얀 부분이 조금 위에 있잖아. 얇아 보인다는 말이지? 얇아 보여서. 참 디자인의 힘이 대단하지. 아까 말했다시피 바닥엔 굉장히 높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승용차처럼 보인다고 당신이 말했잖아. 디자인의 힘이지. 쿠페룩하고 납작해 보이고. 자, 측면면 뷰를 볼게. 쿠페로 떨어지는 거 여기까지는 완전한 승용차. 이렇게 보면 여기 부품한 거, 난 이게 너무 좋아. 이 휀다가 볼륨감 빵빵한 것들이 그냥 쭉 내려버리면 차가 정말 이상할 것 같지. 자, 오늘 특별히 내가 선생님 컨셉으로 지금 지침을 가지고 있잖아. 이게 뭘까? 한번 맞춰봐. 뭐야, 준비해 온 거 아니었어? 아니야, 이 차의 부품이야 이게. 자, 다 좋으지 않지만 원래 이렇게 들어가. 뭐야? 이거 무슨 라디오 수신기야? 뭐야? 안테나인데 원래 이렇게 달려 있어. 무슨 국군 지휘 통제차 같지 않아? 자, 뒷모습이야말로 이 XM3의 가장 획기적인 디자인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 이 테일램프의 모습도 XM6나 QM6에서 다 봤던 거야. 그냥 테일램프의 전체적인 디자인이 쿠페를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감싸 올려주는 모습이 이 XM3와 상당히 잘 어울려. 이 차는 1.6 가솔린 모델이지. 그래서 GTE라는 말이 적혀 있고, 트렁크 개폐 버튼은 요 밑에 손잡이를 이렇게 누르면 열리는데 자동이 아니야. 아, 진짜? 오랜만이지. 손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공간이 상당히 넓어. 이게 디자인만 봤을 때 뒷유리가 쿠페처럼 떨어졌잖아. 그러면 위아래 공간이 부족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이나? 이 밑으로 쑥 들어가 있어. 자, 러기지 스키니는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거든. SUV나 해치방과 같이 쓰는 2열을 앞으로 쭉 보내보자. 여기도 쭉 보냈을 때 여기 단차이와 여기 단차이가 너무 심하지? 이거를 이렇게 들어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게 돼. 오. 또 여기도 수납 공간이, 뭐 이 정도면 우리가 세차용품 같은 거 집어넣기 충분하게 좋지. 카시트를 한번 집어넣어서 공간을 비교해보자. 자,
이 앞뒤 공간이 넓지는 않은 것 같다. 이거 넣어보니까 딱 티가 나지. 그러게. 그리고 좌우 폭도 좁은 건 맞지. 그러게 좀 좁다. 생각보다는 카시트를 넣어보니까. 자, 당연히 트렁크 닫는 건 수동이겠지. 대신 여기 손잡이가 있어. 이렇게 잡아당겨서 끝. 이제 차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2열 안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들고 등받이가 좀 서 있어. 지금 K5나 소나타나 아반떼나 전부 다 그 세단들은 내가 이렇게 머리를 편하진 않았었거든. 근데 공간이 좀 있네. 이거 신기하다. 쿠페룩인데도, 그지? 그 등받이까지 서 있는데도. 여기도 에어벤트가 달려있는 모습. 1.6 가솔린의 LE 플러스 트림이야. 센터 암레스트는 없고 얘도 올라가는 따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창문은 전부 다 열리지 않고 있어. 자, 1열 좌석으로 들어왔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로 핸들 같아. 기어 노브에도 가죽이 감싸져 있고 핸들도 가죽이 싹 감싸져 있는 모습이라서 급에 비해서는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실내에 쓰인 이런 재질들은 그냥 원래 소형차의 느낌 그대로 심플하고, 계기판도 단순하게 딱 필요한 타코메타 2개와 가운데 표시창이 있고, 크래시패드 방면은 약간 경사가 있어.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조작하기 편하게 그렇게 한 것 같고, 실내에서 가장 좀 싸 보인다 라고 말씀인 건 이 에어벤트 같아. 너무 맞아. 상위 버전으로 가면은 이 내비게이션도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 이 정도. 보통 차들이 다 좌우로 넓적한데 이 삼성에 있는 이 9.5인치는 위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세로로 긴 모습을 볼 수 있어. 비상등 버튼은 지금 여기 가운데 있고, 누르면 들리는 소리는 항상 르노 삼성차에서 들렸던 그 소리지. 그리고 차를 잠그고 여는 버튼이 여기 들어있고, 열선이 좌우에 이렇게 있고, 시동을 자동으로 꺼주는 거 싫다면 이걸로 끌 수도 있고, 에코 모드가 여기 있네. 바로 에어컨 조작 스위치가 조금 밑에 있다는 느낌도 들고, 기어봉에 손이 좀 이렇게 닿아가지고 조작하기 편리한 위치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원이 3개 있잖아. 그러면 얘는 돌리면 바람 세기겠지. 얘는 돌리면 온도고, 얘는 방향이고. 그래서 쓰기에 불편하진 않고, 스마트 키를 놓을 수 있는 만한 딱 공간이 딱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컵홀더가 2개 있네. 여기 정말 최근에 본 암레스트 중에 가장 작은 것 같아. 깊이는 좀 있네. 그래도 진짜 작다. 이거는 뭐야? 오디오를 조작하는데 등지하고 약지를 이용해서 볼륨 조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르노 차들이 이게 다 있더라고. 차별화 전략이군. 유럽 차들이 이렇게 있나? 어쨌든 르노 유럽 차니까. 자, 오른쪽으로 보면 계기판에 조명의 밝기를 조정하는 버튼이고, 얘는 핸드라이트의 조사각을 조절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이 차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전부 다 오토라고 적혀 있지. 4개 다 원터치 상하향이 가능해. 자, 얘도 그렇고 이 푸조도 그랬거든. 이 글로브 박스의 크기가 상당히 커. 카메라 위로 올려보면 룸미러는 참 정말 가장 단순해 보이는 룸미러이고, 그 뒷면으로 지능형 자율 안전장치들 때문에 두꺼워진 모습. 참 아주 정겨운 등불. 여기도 등이 따로 안 들어갔네. 그러게. 풋레스트가 굉장히 편한 위치에 정말 넓적하게 각도도 딱 좋게 나한테는 있어. 그리고 브레이크 밟는 거야 뭐 똑같겠지. 시트는 차급이 작으면 시트도 작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보통 여기까지 오는 차들이 있었거든. 안 오지. 전체적인 길이는 짧지만 옆으로 넓이는 충분해. 하지만 엉덩이에 닿는 이 쉘이 너무 단단해. 푹신하진 않아. 근데 희한하게 뭔가 이렇게 앉았을 때 내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상체의 느낌은 좋아. 뭐 당신 이따 타면 한번 이걸 얘기를 해줘. 나만 그런지 진짜 그런지는. 머리 공간이야 뭐 당연히 충분하고, 내외관 이 정도 하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주행을 시작해 볼까?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출발 전 공회전 시에 진동이나 소음을 좀 볼게요. 가솔린 엔진임에도 떨림이 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 시트에서. 핸들은 잘 모르겠어. 네. 일단 소음은 엄청 조용하고 엉덩이로 떨림이 달달달달 좀 느껴지네. 엉덩이로는. 그렇고, 자 그럼 출발. 뒤로 머리 쏠림도 있어.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는 가속 페달이 보통의 차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 바람 소리는 엄청 들어와. 그러게.
이게 소형 차잖아. 소형 SUV잖아. 노면음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풍절음은 많이 들리지만 음영 소음이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 엔진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 저음에서는 달달달달달 하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차가 소형 SUV라서 그런지 전면 유리도 좀 작은 감이고 맞아. 대시보드도 높은 것 같진 않은데 좁진 않아. 전면 유리가 좀 맞아. 좁은 듯해서 시야가 답답하진 않지만 작은 느낌은 확실히 있어. 그런데 운전할 때 이 사이드 미러 보는 게 이런 스타일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어지러워. 점점점점 대부분 다음 부분은 광각 미러를 표시해 놓은 것 같아. 이런 것도 처음 보네. 근데 내가 시내 주행 할 때 차선 변경할 때나 이럴 때는 살짝 어지러울 것 같아. 그 반면에 이제 사이드 미러 크기는 커서 좋아. 좌우로 넓진 않은데 위아래로 크니까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 바닥부터 시작해서 중간 부분, 윗부분까지 많이 보여. 많이. 시원시원해. 전체적으로 심플해. 디자인이 투머치는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올드하지도 않고 완전히 클래식하지도 않은데 깔끔하다는 뜻이지. 깔끔해. 이 동그라미 다이얼로 된 거는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좋아. 근데 굳이 지금 에어컨 키는 버튼이나 이거 공기 내부 순환 하는 거나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기어를 어쨌거나 손에 받치고서 이렇게 눌러야 되니까 성에가 꼈을 때 빨리 눌러야 되는데 익숙해지면이야 괜찮겠지만 그럼, 자기 차면 뭐 렌트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처음 차를 인수해서 받았을 때는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트도 처음 봤을 때 와 오늘 씻은 게 힘들겠다, 장거리 뛰면 엄청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견을 가지면서 앉았는데 약간 허리 부분은 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은 살짝 앞으로 밀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있지 오히려 앉은 느낌이 상당히 편해. 이거는 정말 의외야. 난 되게 딱딱할 거라고 생각했거든. 엉덩이부터 시작해서 꼬리뼈부터 척추 타고 올라와서 어깨까지 이렇게 딱 인체공적으로 받쳐주고 있어서 너무 놀라워. 편해. 그리고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도 있잖아. 나 이런 헤드레스트를 본 적이 없는데 얇은데도 불편하지 않고 머리 이렇게 대고서 운전하는데도 불편하지도 않고 아이고 방지턱. 방지턱은 부드럽진 않다, 그지? 앞에가 좀 단단한 것 같고 뒤에는 또 묻은 것 같은 토션빔이거든. 룸미러로 바라보는 뒷시야가 이 위아래도 길이도 짧고 양옆으로도 지금 저 헤드레스트 때문에 보이는 시야가 굉장히 좁아. 그래. 와이퍼 레버 밑에 이 뭐 음량 조절인가? 음영이랑 뭐 선곡 이런 거 조절하는 버튼이야. 굳이 이걸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려니까 마땅히 넣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땡긴 건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르노 삼성 자동차들이 다 전통적으로 이게 있었어 다. 차 잘 나가네. 그냥 엑셀을 굳이 깊게 밟지 않더라도 차가 좀 나가는 느낌이야. 가속이 붙은 상태로 커브를 돌았을 때 왠지 뒤가 털릴 것 같아. 그래? 그냥 내 예상은 그렇다고. 이게 딱 처음 잡혔을 때 예상. 뒤 안 털리네. 안 털리지? 완전 잘 잡아주지. 엄청 잘 잡네. 느낌 예상했던 거랑 완전 다르네. 그치? 자신감 있게 돌릴 수 있겠지. 내 생각, 이 차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자면 얘는 차의 기본기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것 같아. 물론 잘 나가진 않잖아. 근데 얘한테는 대안이 있잖아. 터보 엔진이라는. 그게 많이 팔리는 이유를 조금 알겠지. 이게 왜 사람들이 터보를 찾는지 알겠어. 그렇지.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차가 같이 뒤뚱뒤뚱하네. 뒤뚱뒤뚱. 되게 좋은 걸 잡아줘. 이것도 토션빔이라서 그 아반떼랑 같이 정말 아반떼랑 너무 비슷한 면이 많은데 오히려 자잘한 진동이라든지 좌우가 불규칙한 진동에서는 텅텅거리고 방지턱 넘어갈 때는 두리뭉실하게 슉 넘어가 버리고 막 그래. 그런 거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는 2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